벌크업을 한다 그래서 그냥 무작정 많이 쳐먹는 새끼들이 있어. 그렇게 가는 순간 하등 로이더가 되고 하등 내추럴이 되고 병풍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그 병실 같은 친구들은 탄수화물을 바로 줄이거나 무탄 온갖 연병을 다 떠는데 정답을 알려줘도 챙강 같은 애들이 말하지 않는 이상 믿어주질 않아. 그러니까 걔네들이 갖고 있는 그 무지가 오히려 니네 몸을 지금의 거울에 비친 네 모습처럼 만드는 거야. 어? 자, 여러분 오늘은 저희 PD님과 굉장히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오늘 주제 스포츠 영향학. 아니 지금 관련도 없는 내용을 뭐 하게 얘기하는 아,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워서 그래요. 아니 만나면 알겠네. 아니 반가워서 그래요. 아니 여기 내 채널입니다. 오늘 주제는 스포츠 영향학입니다. 그냥 보디빌딩이나 피트니스를 하는 뭐 비키니 선수, 보디빌더, 뭐 로이더, 약쟁이, 내추럴 모두 다 공통적으로 식단을 어떻게 짜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하도 뭐 마이크 차라고 지랄하길래 장소를 바꿨어요. 보드마카 진한 걸로 준비하라 그래서 샀어요. 항상 운동할 때 유익한 거 많이 정보를 줬는데 그런 거 볼 때는 이렇게 스킵하고 보다가 중요한 거 볼 때만 뭐 요구사항이 늘어나요. 네? 스포츠 영향이 뭐예요? 딴 데 보고 있네. 미리님 수강생이 한 명인데 잠깐만이래. 아니 진짜로 잠깐. 아니 못 찾으시는데요. 아니 왜 기저귀가 빠졌어요? 잠시만요. 수강생이 한 명 더 왔는데 인간이 아니에요. 네. 제 수강생인데 잠시만 그 촬영을 멈춘 이유가 귀저귀가 빠졌어요. 이거 봐봐 이런다니까. 됐다. 잠시 똥을 치우고 시작할게요. 강의실에 똥을 찌르는 바람에 잠시 강의가 멈췄습니다. 자, 스포츠 영향이 뭡니까? 뭐라고 생각해요? 스포츠 선수들이 퍼포먼스를 증가시킬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지식을 정리한 게 아닌가. 정답이에요. 간혹 가다가 보디빌딩 공부한다고 영양학 책을 사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혀 다릅니다. 스포츠에서 퍼포먼스를 내거나 어떤 기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영양학은 전혀 다르다. 네. 근데 그러면 오히려 잘 보는 거 아니에요? 왜요? 기본 개념은 배울 수 있어요. 보디빌딩은 스포츠가 아니니까 전혀 골라야지. 쉬다 와가지고 좋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항상 말했지만 보디빌딩은 스포츠가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단어 생활 스포츠. 뭐 말이 뭐 이렇게 장황한데 이런 거 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알고 싶으면 그러잖아요. 뭐 약을 쓰든 안 쓰든 여자든 남자든 살 어떻게 빼고 근육 어떻게 늘려서 어떻게 식단을 구성하는가 그게 정말 좋은. 근데 이 공간을 빌려면 이거는 바뀌지가 않네. 예산 좀 늘려주세요. 한 8만 원 정도. 아이씨 5만 원 언더로 끊어. 여기가 5만 원. 딱 좋아. 생각해보니까 갑자기? 좋은 거 같아. 갑자기 좋아. 예, 딱 우리 수준에 맞아. 예, 딱 좋아, 딱 좋아. 그래서 원래 스포츠 영양학 같은 경우에는 종목마다 원하는 영양소의 비율이 다 다릅니다. 근데 오늘은 헬스에 대해서, 보디빌딩에 대해서, 일반인 다이어트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간단한 것부터 할게요. 일반인이 다이어트 한다고 갑자기 고구마랑 닭가슴살이랑 식단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속 가능성도 없고 그렇게 하면 살 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두 끼 먹는 사람이야. 점심 먹고 저녁 먹고 하루가 끝이야. 그러면 다이어트를 한다고 운동을 시작하잖아. 운동만 시작해도 먹을 거 줄일 필요가 없어. 다만 중요한 건 뭐야? 운동을 꾸준히 나가라.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좀 이제 반복 숙달이 되고 내 생활 안에 들어왔다 라고 했을 때 그 다음으로 이제 음식 양을 줄이는 겁니다. 점심에 순대국밥 먹을 때 밥만 반 공기로 줄이고 순대국밥 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걔네들은 그냥 살이 빠집니다. 우리 약쟁이들의 집중할 시간이에요. 자, 벌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크업이란 뭘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육량을 증가시키는 거죠. 그렇죠. 벌크업. 그 벌크업이라고 이제 들어가기 전에 갑자기 대보 형님들이 했던 말이 생각나요.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20대 그 김포시 체육회 있을 때인가 형들이 와가지고 기회나 너 벌크업이 뭐라고 생각하니? 형님 그냥 근육을 증가하는 겁니다 라고 했는데 음식을 벌크업 쳐먹으면 벌크업이 된다고 편집된 것이. 그 자리에서 혹시 안 웃거나 예. 그러면 바로 저는 선생님 그렇습니까? 내일부터 벌크업 먹도록 하겠습니다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벌크업이라고 그러는 거는 그 PD님 말씀하신 대로 근육량을 증가하고 몸의 사이즈를 늘리는 거를 벌크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스포츠 영양학적으로 볼 때 이 벌크업이라는 거는 사실 없다고 봐야 됩니다. 파생된 단어일 뿐이지 이거를 린네스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돼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같은 단어일 수 있지만은 이 벌크업을 한다 그래서 그냥 무작정 많이 쳐먹는 새끼들이 있어요. 그렇게 가는 순간 하등 로이더가 되고 하등 내추럴이 되고 학고가 되고 병풍이 되는 겁니다. 자, 단어보다 개념에 집중해라. 예, 아주
서당계가 3년이면 푸어를 잃는다더니 린메스라 하면 근육량의 순수한 증가를 나타내는 거지 체중 증가가 아닙니다. 근데 많이들 실수하는 게 뭐냐면 벌크업을 한다 그래서 그냥 무작정 많이 먹고 체중을 늘리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식단을 해야 됩니다. 아 이거는 좀 이따 그 할인도 있어요. 네, 좀 기대하세요. 그래가지고 피트니스에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 개념이 식사를 여러 끼를 나눠 먹는다. 뭐 그 이유들은 굉장히 뭐 제가 전편에서 많이 담았지만은 벌크업이나 다이어트를 하기 전에 식단이 정립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이 9시, 12시, 5시, 9시 이렇게 식단을 한다고 합시다. 그럼 벌크업을 한다고 해서 그냥 이 시간만 되면 무작정 처먹는 게 아닙니다. 이 시간에 뭘 먹느냐가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밥 200g, 닭가슴살 2개, 계란 5개, 닭, 생선. 그래서 이 상태로 80kg였어. 트레이닝 학개론에서 설명했던 대로 트레이닝을 하고 점진적 과부하로 이 주기화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체중이 유지가 되거나 체중이 감소해. 그런데 이제 몸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약간 맛이 가. 퍼포먼스가 더 안 나. 이럴 때 어떤 식으로 벌크업을 하냐? 이걸 무작정으로 늘리는 게 아니라 얘를 250으로 바꿔. 얘도 250으로 바꿔. 얘도 250으로 바꿔. 얘도 250으로 바꿔. 이렇게 갔을 때 점진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불필요한 지방이 아니라 몸에 이제 저장하려고 하는 그런 생리적인 활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퍼포먼스의 증가가 일어나고 체중 증가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단백질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체중당 뭐 근육을 늘리려면 2에서 6g을 먹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딴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 볼 때는 사실 충분한 단백질은 1에서 2g이에요. 킬로그램당. 이 단백질을 얼마나 흡수할 수 있느냐, 그리고 단백질이 뭐냐, 이거에 따라서 본인한테 맞는 단백질이 있고 양이 있어요. 다이어트나 벌크업을 한다고 했을 때 탄수화물이 밥이 맞는 사람이 있고 고구마가 맞는 사람이 있고 계란이 잘 맞는 사람이 있고 닭가슴살이 잘 맞는 사람이 있고 소가 잘 맞는 사람이 있고 생선이 잘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아봐야 되느냐? 본인이 먹어보고 다음 끼니까지 소화에 지장이 없고 그리고 배가스가 차거나 불편함이 없는 게 이제 본인에 맞는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좀 어떤 선택하는데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벌크업을 시작할 때 저 이론대로 그냥 바로 시작한다기보다는 그런 식단이나 밥 시간이나 이런 것들부터 몇 주 정도 찾고 나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벌크업이나 다이어트를 한다고 했을 때는 이미 어느 정도 매니아층이란 말이야. 이 정도의 구성은 되어 있을 거예요. 본인만의 그 기준이 있을 때 이 린메스 벌크업을 할 수 있다. 지금 중요하게 얘기하는데 린메스나 벌크업을 한다고 해서 체중이 계속 늘 수가 없어요. 물론 로이더들의 경우는 같은 체중이지만 체성분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근육과 지방이 등가 교환의 개념은 아니지만 그 무게의 등가 교환이 좀 이루어지죠. 그래서 그런 경우들도 있고 로이더들 같은 경우에는 이 대사가 굉장히 빨라지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늘리는 걸 조금 더 빠르게 늘릴 수 있고 또 그게 몸에 흡수가 더 잘 됩니다. 그래서 내추럴 선수나 로이더 선수들이 이제 볼 때 항상 본인이 밥 시간, 운동 시간, 그 하루가 틀어지는 걸 되게 강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 몇 주를 쌓아서 몇 달을 쌓아서 이 개념을 확립했는데 그게 틀어지는 순간 운동 시간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사람들이 말 걸어서 그게 시간이 밀리는 순간 다 1시간씩 밀리는 거야. 그러면 걔 컨디션을 만들어 놓은 게 굉장히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프로의 세계로 갈수록 이 시간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다. 예. 린메스의 개념 좀 이해했어요? 갑자기 제가 그 인터넷에서 본 글이 생각나서 그러는데 기현이 형 벌크 하려고 하는데 살 좀 빼고 벌크 할까요? 형님 다이어트 하려고 하는데 벌크를 좀 하고 다이어트 할까요? 그럼 뭐가 먼저라고 생각해요? 린메스랑 벌크업이 먼저다 혹은 다이어트가 먼저다? 김준호 선생님, 김성환 선수님 두 분이 공통적으로 해주셨던 그 말씀이 있어요. 체지방 한 15% 정도에서 남성 호르몬의 그런 퍼포먼스나 뭐 이런 것들이 제일 좋으니까 15%를 맞추고 시작해라. 그게 체지방이 많은 사람이면 15%까지 다이어트를 하고 시작하는 거고. 근데 왜 그러냐면 남성 호르몬이 이제 10% 정도는 사실 그렇게 완전하게 호르몬이 온전하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지방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아마 15% 언더를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게 사실 이게 갖춰져 있으면 이미 본인이 어떤 상태인지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린메스가 먼저 돼야 된다, 다이어트가 먼저 돼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규칙성이 먼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형 다이어트를 먼저 해야 돼요? 벌크업을 먼저 해야 돼요? 고민이에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야. 걔네들은 이걸 고민할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 애들 좀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그럼 이렇게 해서 250 올라갔어. 그럼 그 다음으로 가려면 당연히 300 이렇게 올라갔잖아.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얘가 이제 벌크업을 완벽하게 했다고 치자. 체중이 90kg 정도 됐다고 치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보면은 다이어트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먹는 것도 줄여야 될까? 아니요.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때 설명해 주신 걸로는 역시 감동이에요. 제 강의를 기억해 준다는 거 제가 감독이라고. 설명해봐. 운동량. 식단은 제일 나중에 건드려요. 야, 아주 맞아요. 근데 우리 그 병신 같은 친구들은 웃지 말고 아니, 가장 성적 못 내고 학고 같은 새끼들이 하는 짓이 뭐예요? 탄수화물을 바로 줄이거나 무탄, 온갖 연병을 다 떴는데 가장 중요한 게 림메스 과정을 잘 마친 상태여야 되겠죠. 근데 림메스 상태, 그 흔히들 알고 있는 벌크업을 개똥같이 한 경우에는 다이어트를 하면 그냥 개 멸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근육으로 착각하고 벌크업인 줄 알고 사이즈가 커졌네라고 착각하시던 분들, 다이어트를 하면 개가시가 됩니다. 다이어트를 하기 전에 광고 한 편 보고 가시죠. 제 강의를 또 미트리에서 아주 인상 깊게 보고, 예? 저한테 또 제품을 보내왔어요. 자, 이 제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냉동 닭가슴살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불편한 게 뭐예요? 냉동 또 해동해야 되고 전자레인지 돌려야 되고, 전자레인지 없으면 또 편의점 들어가서 죄송한데 전자레인지 한번 써도 될까요? 이 짓을 또 해야 돼요. 근데 이 미트리에서 하면 얘네 뭐냐? 상온 보관 닭가슴살. 전자레인지 굳이 돌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맛이 5개 정도가 있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맛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드는 공장을 또 제가 알아요. 아는 공장인데 여기 또 기술력이 좋고 얼리지 않아도 책상 서랍에 넣어서 그냥 꺼내서 바로 먹을 수 있어요. 운동 끝나고도 그냥 바로 먹으면 됩니다. 만져보시면 말캉말캉합니다. 닭가슴살들의 문제가 뭐냐? 소스닭. 닭이 이렇게 있는데 소스가 겉에만 맴돌아. 그럴 때 해결하는 방법이 뭐야? 상온닭이니까 눌러. 눌러. 그럼 닭이 안에서 어떻게 돼 있어? 빠스러지겠지. 그러면서 소스가 섞이겠지. 너도 줘? 넌 뭐야? 이거 사람이 먹는 건데. 결이 이렇게 보이게 비벼진단 말이야. 그러면 소스가 이제 골고루 배어 있어요. 주물러 먹었을 때. 기존에 상온 닭가슴살의 문제가 뭐였냐면 약간 참치 캔 맛이 난다는 거였어. 근데 미트리 같은 경우 재구매율이 되게 높아. 왜? 맛있기 때문에. 닭가슴살계의 전설이에요. 엄청나게 커졌죠. 벌써 지금 뭐 10년 넘게 된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것도 굉장히 맛이 좋다. 그 5만원 이상 구매 시 3,000원 추가 할인 쿠폰이 나간다. 기은이 형 구독자 500명만 딱 됩니다. 고정 댓글 보면 링크 있을 텐데 기은이 형 구독자들을 위해서 10명을 추첨해서 새로 나온 신제품 저당 닭가슴살 상온 제품을 15팩씩 추첨 10명을 보내드린다고 하니까 알아서들 챙기세요. 오늘 스포츠 영양학 하니까 영양학에 맞는 주제로 또 갖고 왔어. 또 미트리 그 담당자가 내 강의를 또 보더라고. 이 새끼 로이던가 씨. 나 때문에 옛날에 냉동 닭가슴살, 생닭가슴살 그 정육점이나 그 이상한 인터넷에서 사가지고 부처님 넣고 끓이고 막 이래서 썼는데, 나 이거 뭐 몇 개 팔린다고 나한테 뭐 뽀찌 떨어지고 이런 거 아니야. 그냥 이제 먹으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림메스 즉 벌크업 기간을 그렇게 보냈어. 그럼 다이어트로 돌아왔을 때는 아까 우리 PD님이 말한 것처럼 유산소를 더 추가를 하겠지. 다이어트라는 거는 내가 열량을 소비하는 게 먹는 것보다 많아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어. 그러니까 약간 카타볼리즘이지. 뭉치는 걸 동화작용이라고 하고 이렇게 떠나는 걸 이화작용이라 그래. 또 다양한 친구들이 보니까 또 이제 빠가 친구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줘봤어요. 일단 이렇게 해서 90kg를 만들었어. 림메스를 했어. 그럼 다이어트를 해야 되잖아. 유산소를 늘려야 되겠죠. 그럼 유산소를 저는 가장 사실 보디빌딩 쪽에 적합한 최대화는 1시간이라고 봅니다. 한 번 할 때. 근데 유산소를 탄다고 했을 때 그냥 앉아서 핸드폰 게임하면서 자전거만 그냥 서서히 돌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건 유산소가 아닙니다. 심박수가 숨이 찰 정도로 뛰는 거를 이제 유산소라고 합니다. 처음에 뭐 30분 탔다가 40분 탔다가 1시간까지 늘렸어.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체중이 안 빠지거나 할 때 유산소의 강도를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의 계단을 내가 8 정도 강도로 1시간을 탔는데 8 정도로 탔던 걸 10으로 올려. 근데 이렇게 무제한적으로 유산소를 올리고 시간을 늘리고 강도를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체중의 정체가 왔을 때 해야 되는 게 뭐야? 그때 마지막에 가서야 탄수화물의 감소가 일어나야 돼. 마지막 식사에 탄수화물 300g 먹던 거를 250으로 줄입니다. 그러면 체중이 조금 빠질 거예요. 한 1에서 2주 정도 텀을 두고, 그러다 보면 얘가 한 88 정도가 됐다고 봅시다. 근데 또 유지가 되는 것 같아. 그럼 세 번째 끼니를 250으로 줄여. 내가 방금 말했던 대로
그 주차가 계속 되다가 또 안 되면 얘를 250으로 줄이겠지. 그 다음은 얘를 200으로 줄이겠죠. 그 다음은 얘를 200, 150, 150 이게 어렵냐? 그래서 결국 내가 하고자 하는 건 뭐냐? 규칙성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또 하고 싶은 말이 나트륨에 대한 중요성이에요. 나트륨을 사실 재서 먹는 경우는 진짜 완전 저 끝까지 간 사람들이야. 일반적으로 보디빌딩 시합을 나가거나 바디 프로필을 찍거나 그랑프리를 하는 정도의 수준에서도 나트륨을 재고 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미트리다크 하는 살 얘기 또 나오는데 여기 나트륨 뭐 몇 들었다 계속 검사하고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땀을 계속 배출하고 물 섭취량이 많은데 나트륨 섭취가 그만큼 충분치가 않으면 오히려 몸이 붓거나 근육이 밋밋해지는 경우들이 있다고. 나트륨을 충분하게 먹어야 된다. 넘치게. 특히나 여자들이 많이 그래. 자기 나트륨 먹으면 부어요.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맨날 나트륨 빼는 막 음식들을 계속 먹고 차를 먹고 하는데 그거에 맞게끔 나트륨을 못 먹기 때문에 그 균형이 깨져가지고 그 삼투압 체계가 무너져서 신장에 이미 무리가 간 상태야. 그래서 그런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나트륨을 먹어서 좀 붓더라도 그거를 규칙적으로 계속 그냥 섭취를 하면서 몸이 정상화 될 때까지 나트륨 섭취를 해주셔야 됩니다. 남자 새끼들도 똑같아요. 나트륨 안 먹으면 뭐 스킨이 얇게 돼가지고 뭐 근육이 뭐 잘 보인다, 데피니션이 살아난다 이지랄하는데 근육 속에 나트륨도 있어야 근육에 빵빵함도 있고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수축을 하거나 혹은 뭐 감정 조절하거나 호르몬을 분비시키거나 하는 것도 다 나트륨이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나트륨이랑 당분 같은 거 그거를 먹으면 안 된다라는 정보들이 왜 퍼졌을까요? 맞아요. 굉장히 무지한 건데 당도 세 가지가 있어요. 단당, 이당, 복합당. 탄수화물 쪼개면 결국 당이잖아. 단당은 이 배당체가 한 개야. 이당은 두 개야. 복합은 막 이렇게 붙어 있어. 당도 완전히 이렇게 저하하면 안 돼요. 우리 몸에서 인슐린을 빠르게 분배하고 회복을 빠르게 돕게 하는 게 당입니다. 당도 물론 과하면 좋진 않지만은 적절한 양은 무조건적으로 동반돼야 돼요. 근데 우리 PD님이 말한 게 왜 사람들이 당과 나트륨을 그렇게 혐오하게 되었을까요? 생로병사의 비밀 같은 게 다 조져놓은 거예요. 걔네들이 이제 그 매스컴에서 내가 잘못됐다고 과학적으로 밝혀진 거니까 그냥 시원하게 얘기하면 나트륨이 고혈압을 일으킨다. 당이 당뇨를 발생시킨다. 당연히 과하게 먹고 하면은 병신이 되는 건 동일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제한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그 블로그 할 때부터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다이어트 하거나 보디빌딩에 있어서 나트륨의 중요성에 대해서 네이버 게시물을 썼던 적이 있어요. 욕 개처먹었어요. 보디빌딩 나트륨 먹으면 안 된다고. 근데 지금 어때? 걔네들 다 처먹고 있어요. 아니 정답을 알려줘도 챙강 같은 애들이 말하지 않는 이상 믿어주질 않아. 아니 걔네들한테 물어봐요. 얘네 나트륨이랑 당을 왜 피해야 되니? 대답을 못해요. 나트륨 왜 안 먹어야 돼? 붓잖아요. 2레벨이니까 그거를 맨날 뭐 사면은 당 몇, 나트륨 몇, 편의점에서 다 처먹으려고 해도 나트륨이 높아서 안 먹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갖고 있는 그 무지가 오히려 니네 몸을 지금의 거울에 비친 네 모습처럼 만드는 거야. 자, 그럼 탄수화물 나트륨 했으니까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지방. 지방 편에서 또 발작 일으킬 새끼들 많아. 기다려. 왜 발작이 일어나? 들으면 알아. 아유 이 새끼들 진짜. 다이어트 할 때 지방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죠. 아니 그냥 얘는 수준이 너무 높은데 왜 먹어야 돼요? 그러면 제가 빙의해서 할게요. 아니 먹으면 안 돼요. 왜요? 지방이잖아요. 지방을 왜 먹으면 안 되는데? 지방 빼려고 하는데 지방 왜 먹어? 그러니까 저게 새끼 갑자기 화나게 만드네. 아 씨발 열받네. 아니 저게 저 말이 맞아요. 근데 지방을 빼려고 하는데 지방을 왜 먹냐? 얘네들을 입닥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방의 역할이 뭐예요? 끝났습니다. 이 병신 새끼들. 지방의 역할은 호르몬의 균형과 호르몬 분비, 세포의 안정성과 세포를 구성합니다. 1g당 이건 영양학책에 나오는 겁니다. 탄수화물 칼로리 4칼로리, 단백질 4칼로리, 7에서 9칼로리. 근데 9로 많이 잡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이제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지방이 되게 안 좋다. 아까 피디님 말씀한 대로 지방을 빼야 되는데 지방을 왜 먹냐? 자,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포를 구성하고 호르몬에 대한 분비나 이런 것들 다 구성하는 게 지방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이어트를 극도로 하게 돼서 몸에 지방을 많이 뺐어. 그러면 얘를 외부적인 요인으로 섭취를 해줘야 호르몬 문제나 세포적인 문제나 혹은 체내 항상성을 유지하는 기능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 그리고 요건 약간 완전 하이 레벨로 가는 건데 프로 레벨 개쌈약쟁이들 같은 경우에 탄수화물하고 단백질을 많이 줄였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네들 소화가 엄청 빨리 될 거 아니야. 근육량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럴 때 탄수화물을 더 먹거나 단백질을 더 먹지 않고 지방을 오히려 늘립니다. 지방은 어디서 소화돼? 장 끝에 유미즙이 분비돼서 이게 소화가 되거든요. 유미즙이 분비되는 데까지 되게 늦는 그 소화 시간을 갖기 때문에 탄수화물, 단백질이 적게 먹는 프로 보디빌더들 같은 경우에는 지방을 오히려 많이 먹어서 그 소화를 늦춘다. 그래서 포만감을 오래 가게 하고 지방을 안정적으로 먹음으로써 호르몬이나 그런 대사 변화에 리스크를 많이 적게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꿀팁이 약간 알려졌으니까 요건 약쟁이들이 좀 집중해야 되고, 내추럴 같은 경우에도 요거는 지방을 잘 활용하면 오히려 그 배고프거나 극심으로 예민해지는 것을 방지하면서 이런 그 지방이 부족했을 때 가져갈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지방을 먹어야 되는데, 아까 나트륨과 당에 대한 그 오해를 PD님이 되게 질문을 잘 주셨는데, 지방이라 하면 사실 콜레스테롤 또 빼놓을 수 없죠. 콜레스테롤 하면 또 뭐야? HDL, LDL이 나오잖아. 좋은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하이 덴시티 리포프로테인, 로우 덴시티 리포프로테인. HDL이 많으면 사람이 건강하다, LDL이 많으면 이 사람 뭐 콜레스테롤 병에 걸린다, 동맥경화 걸린다, 이런 식의 경향들이 많이들 갖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잘못 따랐어요. HDL이 높다고 무조건 건강한 게 아닙니다. 이 호르몬 변화 같은 경우에는 균형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 몸은 음성 대먹이기 기전이라는 게 있어. 네거티브 피드백 리스폰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운동을 막 해. 그러면 열이 날 거 아니야. 그 열을 방출하기 위해서 땀을 흘리지. 그 땀이 증발하면서 체열을 갖고 가면서 시원해지면서 열을 낮출 수 있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HDL이 낮은 사람이 있어, LDL이 높은 사람이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은 건강해지기 위해서 HDL 콜레스테롤 지방을 많이 먹으면 건강해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LDL, 흔히들 이제 안 좋은 지방이라고 하는 마가린, 버터를 개 때려 먹으면 얘가 오르다 못해 얘가 같이 반등합니다. 네? 네, 이게 음성 대먹이기 기전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일반 남성이 남성 호르몬을 고용량으로 쓰게 되면 여성 호르몬도 같이 올라가죠. 그런 개념으로 보면 돼요. 여성 호르몬을 쓰지 않았는데 이 균형 때문에 얘가 따라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뭐야? 이 세상에 좋은 지방과 나쁜 지방은 없다. 와, 씨발 오늘 강의 지렸다. 야. 최근에 발표된, 최근도 아니야, 이건 이미 오래됐었어. HDL과 LDL은 나쁜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 나누는 그거 자체가 잘못됐어요. 물론 이 비율의 차이가 2.5배 이상 차이가 나면 물론 심혈관계나 이런 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HDL만 높아도 건강한 콜레스테롤인데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음성 대먹이기 기전에서 이렇게 반등하는 것들을 이해를 하면 진짜 제가 말한 대로 이 세상에 나쁜 지방은 없다, 이 말을 굉장히 드리고 싶었고, HDL이랑 LDL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내추럴 선수들도 그렇고 약을 쓰는 보디빌더들도 그렇고 약간의 경우는 다르겠지만 다이어트 막바지로 가면 좀 그 균형이 깨집니다. 적은 양을 섭취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거든요. 마가린을 먹는다던가 버터를 먹는다던가 지방 뭐 체다 치즈를 먹는다던가 나쁜 지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본인한테 맞는 지방을 먹어야 되겠죠. 다만 변질되지 않은 고열로 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지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식물성 지방이 있고 동물성 지방이 있는데 어떤 게 좋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잘 맞는 제품을 그냥 본인에 맞게 꾸준히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수님은 항상 선수 생활 하셨을 때 어떤 지방이 좀 잘 맞으셨어요? 저는 사실 선수 생활할 때 지방을 한 3개 정도 먹었던 것 같은데요. 코코넛 오일을 먹고, 그리고 마가린, 그 다이어트 할 때 밥에 전자레인지 돌려 먹으면 죽입니다. 근데 제가 또 방금 말했잖아요. 열 변화되지 않은 걸 먹으라고. 그러니까 햇반을 딱 데펴가지고 마가린 한 숟갈 딱 뜹니다. 거기다 닭가슴살 비비잖아요. 뒤집니다. 그만큼 맛있는 게 없어요. 하지만 그때 나에게 미트리 상원보가 닭가슴살이 있었다면 더 맛있는 버터 마가린 닭가슴살을 먹을 수 있었겠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햇반 열 때문에 조금 이렇게 녹는 정도는 괜찮은 거예요? 괜찮아요. 그 정도는 괜찮아요. 그리고 체다 치즈 요렇게 좀 많이 좋아했었습니다. 견과류는 안 드셨어요? 견과류는 저는 좀 잘 못 먹었던 이유가 뭐냐면 먹다 못 멈추겠어가지고. 치즈는 장수가 나눠져 있어요. 그럼 3장 이렇게 하면 되고, 마가린 15g, 견과류 이 통에 있잖아요. 그래서 컴퓨터하면 계속 먹어요. 없어져 있어요. 그러면 배가 존나 부릅니다. 그럼 아까 말했던 규칙성이 그냥 그날 깨지는 거예요. 당연히 좋은 지방이긴 하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멈출 수 없어서 못 먹었다. 제가 이거 벌크업 편, 다이어트 편 이렇게 안 나누고 왜 트레이닝 학개론에서 그 림메스, 즉 벌크업 다이어트 편을 설명하고 이 영양학개론에서 벌크업과 다이어트를 여기에 담았는지 한번 집중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이것들이 사실 모두 다 주기화 속에 있는 것이고 그 주기화가 설정되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지속적인 뭔가 결과를 낼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개념 자체는 되게 단순해요. 다만 이거를 지속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나 이런 게 사실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몸 좋은 사람 보면 난 대단하고 이제는 그냥 이제 몸에 대한 미련이 없고 피디님이랑 내려가서 순대국밥이랑 한 그릇 때리고 집에 갈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유튜브 댓글을 가끔씩 보는데 기은이 형 갤럭시 버즈 샀는데 형이랑 부딪히고 노이드 캔슬링 됐어요 한 새끼. 기은이 형이랑 헬스장에서 부딪혔는데 이두가 사라져버렸습니다 한 새끼. 야 무슨 씨발 감염이냐? 야 이 새끼야. 아, 이거 피해주고 다니시면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제가 조심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도 뭐 재밌게 보셨으면 뭐 다행이고 근데 제가 오늘 찍으면서 소름 돋았던 건 나쁜 지방은 없다. 이 부분 좀 멋있었던 것 같아요. 아, 일단 방금 얘기해서 멋이 없어졌어. 그럼 이거 편집해 주시면 그거 앞으로 빼주세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